지난 2월 정전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던 고리원전 1호기가 재가동됩니다.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주요 댐마다 녹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시작된 적조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산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염특보 속에 벌집 제거 신고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이한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도 이한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봉사 점수를 주겠다고 속여 40여 개 학교에서 폐휴대전화 수천 개를 수거해 달아났습니다. 시교육청은 장애인 단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6% 인상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산업계가 받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늘부터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주까지 휴가가 계속됩니다. 자매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홍일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자살이냐 도주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정전 사고로 가동을 멈춘 지 5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전격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원 공급 중단으로 가동을 멈춘 지 5개월 만입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국적인 전력난으로 우선 가동에 들어갔으며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전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께서 충분히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이해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재가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고리 1호기 원천 폐쇄를 외치던 주민들은 일단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안전성 확보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나 상수원에서 안전성 확보 점검에 합세는 거는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인정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반핵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전력난을 빌미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려 한다며 재가동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납품 비리라든지 짝퉁 부품 사용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이런 신뢰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격 재가동에 들어간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주민들의 우려와 시민단체들의 반핵 여론을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울산 지역 댐마다 녹조가 발생해서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설상 가상으로 남해안에서 적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이 바다에는 적조 비상까지 걸렸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시민들의 식수원인 해야댐이 녹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일주일 전부터 울산 지역 댐 곳곳에서 녹조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식수에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남조류 세포수도 기준치의 20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해 황토를 살포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 수질은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폭염이 지속될 경우에 녹조가 증가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우리는 상수원 관리 또는 정수 관리, 수질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 지역 각 댐에서는 녹조 피해를 막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동안 바다에서는 또 다른 불청객 적조가 밀려들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의 적조띠가 거제 앞바다까지 밀려와 남해안 일대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만과 진화, 서생 앞바다 등 적조 예상 해역을 순찰하는 한편 19개 수산 양식장에도 적조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적조 발생 시기를 맞이해서 현재 매일 업 지도선을 이용해서 연근의 예찰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적조 피해 대책에 완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당분간 비 소식마저 들리지 않고 있어 근심거리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와 제주에서 파도가 거꾸로 치는 이한류가 발생했습니다. 울산도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계곡인 선바위 주변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울산 지역 피서지를 조윤호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몽돌해변에서 바다로 뛰어든 대학생들. 5명 가운데 3명은 곧바로 돌아오는데 나머지 2명은 같은 자리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고작 1m가량 더 들어갔지만 이들이 나오지 못한 건 동해안 침식으로 인해 생긴 계단식 해저 지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안류 때문입니다. 이안류로 발달한 바로 밑에가 암초들이 이제 좀 발달한 데예요. 그러면 연안을 따라서 쭉 흐르지 못하고 뭔가 이제 벽에 부딪히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려는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해변에 놓아둔 튜브가 1분도 안 돼 수영 금지 구역까지 떠내려갑니다. 울산에서 물놀이 사고가 가장 빈번한 나세해수욕장은 간절곶의 돌출 지형 때문에 산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고 동안 해류가 더해져 거꾸로 파도가 치는 특이한 곳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선바 일대 수심은 허벅지 높이에 불과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상황은 180도 다릅니다. 불과 3-4m 떨어진 선바위 근처로 접근하자 수심 측정기의 계기판이 8.6m를 가리킵니다. 선바위 인근에 가면 급속도로 각도가 60도 이상 꺾어져 가지고 한 10m 이상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을 정도로 수심이 깊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산 해운대와 같이 알려진 곳보다는 쉽게 방심할 수 있는 곳에서 사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소방관들이 학교 건물에 생긴 벌집을 제거하느라 피짓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올 들어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 건수가 무려 5배나 늘어났는데요. 밀려드는 신고에 소방관들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 한 고등학교. 학교 건물 5층 창틀에 커다란 벌집이 생겼습니다. 소방관들이 살충제를 뿌리자 벌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이 틈을 노려 재빨리 벌집을 떼냅니다. 독한 살충제에도 벌집 안에는 굵은 말벌 애벌레들이 꿈틀꿈틀 살아있습니다. 인근의 나뭇가지 속에도 벌집이 생겨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1시간 동안 이 학교에서 제거한 벌집만 무려 5개. 교실에 들어가면 아들이 막 기급을 하지. 에프킬러하고 교실마다 다 있어요. 복도마다 다. 지금 보시는 게 말벌의 벌집입니다. 올 들어 이 같은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울산시 소방본부에 접수된 벌집 제거 요청 건수는 641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평균 하루에 5건 이상인데 벌집 출동이 많은 관계로 다른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출동이 지금 많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벌의 번식력이 왕성해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지금 현재 고온 5번에 내가지고 벌들이 활동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태 순환 주기가 그만큼 짧아짐을 해가지고 벌들이 많이 출몰을 하게 되고요. 유례없는 폭염에 말벌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이래저래 힘든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한 장애인 단체가 봉사 점수를 주겠다고 속여 40여 개 학교에서 폐휴대전화 수천 개를 수거해 달아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장애인 단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이영남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달 장애인 단체의 폐휴대전화 수거 운동에 동참해 전화기 6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의 협조 요청에 이어 휴대전화 1개당 자원봉사 점수 1점을 인정해 준다는 이 단체의 말을 믿고 협조한 겁니다. 저희는 이 공문에 따르고 이 단체에서 학교마다 연락을 주어서 봉사 시간을 하나당 몇 시간씩 주겠다고. 울산 지역 40개 학교가 이 캠페인에 참가해서 이 같은 휴대전화 4천여 개를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참가 학생들은 뒤늦게 봉사 점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통보받았고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항의했습니다. 원래 한다고 해서 애들이 많이 수고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거 많이 갖고 그랬었는데 그 시간을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좀 실망스러워요. 울산시 교육청은 휴대전화 수거 운동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모든 학교에 보낸 건 맞지만 물품 기부는 원래 자원봉사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해당 단체가 잘못된 사실을 학교에 통보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도 이런 이름으로 와서 저희가 협조 안내를 했었고 그 지난해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그렇구나 그렇게만 좀 안일하게 판단했던 부분이죠. 장애인 단체는 물품만 수거한 뒤 연락이 끊어졌고 비영리 단체라던 공문과 달리 등록되지 않은 단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은 장애인 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지만 검증도 않고 해당 단체의 사기 행각에 들러리가 됐다는 비난은 면키 힘들게 됐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전기료마저 올랐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산업용이 가장 많이 올라서 기업체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나프다분해 등 대부분의 고열의 열분해 공정인 정유 공장의 한 해 전기료는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업체마다 자체 발전과 공단 폐열 활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전기료 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산업용 고압전기 6% 등 전기료가 평균 4.9% 오르면서 에너지 원가 부담이 한 달에 10억 이상 되려 늘었습니다. 현재부터 시작해서 몇 달까지 봤을 때 한 57억 정도 추가 요금 발생할 것 같아요. 보면 앞으로 내년 한 138억 정도의 추가 전기 요금 부담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인근의 화학업체들은 정유업체의 원료 공급과 인상 압력에다 자체 전기료 인상 등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조선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주량이 절반 가까이 준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오르면서 대형업체의 경우 연간 100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자동차업계도 전기로 가동되는 대규모 컨베이어 생산 방식이어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판매 부진에다가 이번 전기료 인상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으로부터 원부 자재를 공급받는 관련 기업들의 원가도 상승시켜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은 줄고 전기료는 1년 새 무려 15%나 올라 이젠 전기료 대기도 버겁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입니다. 그럼에도 한전이 하반기에 또다시 전기료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지역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전국의 전력 예비율이 9.15 정전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0만 킬로와트를 밑돌며 전력경보 주의가 발령돼 있지만 울산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신울산 전력소는 오늘 울산의 순간 최대 전력 포화량은 373만 4천 킬로와트로 전국 평균보다 2.5%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력소 관계자는 아직 현대중공업 등 일부 대기업이 휴가여서 울산은 안정세지만 전국적인 전력 수요 불안은 울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전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협력 업체들이 9일간의 여름 휴가를 끝내고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주변 상가들도 일제히 영업을 재개해 공동화 현상을 빚었던 도심에 9일 만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번 주까지 휴가가 이어지는 만큼 동구 일부 지역은 아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마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잇따라 교섭을 갖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윤갑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오늘 담화문을 내고 임협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노사가 휴가 기간에도 실무 교섭을 한 만큼 회사가 제시한 내년 9월 주간 연속 2교대 시행 등 핵심 사안에 대해 8일과 9일 협상에서 머리를 맞대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주간 2교대제 연내 실시 등의 요구안을 8월 대투쟁으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며 내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오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울산도 붕당 회오리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신당권파에 속하는 조승수 전 국회의원은 구 당권파와 당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당내 세력과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제명 부결로 불거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울산에서는 지금까지 100여 명이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6일 민주통합당의 울산 지역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손학규 후보가 오늘 울산을 찾았습니다. 손 후보는 한국노총 울산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계 현안 해결과 사회 양극화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일은 문재인 후보가 울산을 찾아 지지에 나설 예정이며 손 후보와 문 후보 모두 UBC 울산 방송의 대선 특별기획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지송 LH공사 사장은 오늘 정가변 국회의원과 박성민 중구청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중구 혁신도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중구청은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에 우수 저장소와 상징 조형물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지송 LH공사 사장은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실내 배드민턴 코트 건립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매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홍일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자살이냐 도주냐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살 상담가들은 김홍일이 휴대전화 인터넷으로 자살을 검색했고 차 안에 통장 등 소지품을 놓고 사라진 것은 자살자들의 전형적인 행동 유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심리학자들은 김홍일이 소심한 성격의 스토커적인 기질을 보였고 이틀 동안 도전점으로 미뤄서 자살 의지나 동기가 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화물차량 연쇄 방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Y씨와 S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들의 행적을 찾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울산지부 소속 간부들로 지난 6월 24일 대포 차량을 이용해 울산과 경주 등에서 차량 19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14일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지모 씨가 검거되자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비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도피 자금이나 은신처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범인 은닉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울주군 상북면 운문역에서 언항방면 내리막길을 달리던 시외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1명 가운데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조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김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남구 무거동 무거삼거리에서 택시기사 39살 김모 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51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유원지에서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판 35살 손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지금까지 대구의 한 유원지 창고를 빌려 모터펌프 등을 설치해놓고 7천만 원 상당의 유사 휘발유 6만 리터를 만든 뒤 2.5톤 트럭에 싣고 다니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구 일대에서 10대들의 오토바이 절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5월 말부터 지금까지 북구 효문동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16살 김모근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지난 3일 북구 화봉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10대 2명이 검거되는 등 북구 일대에서 10대들의 오토바이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자 레슬링 경량급의 기대주 최규진이 런던 올림픽에서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울산 출신인 최규진은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55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선전했지만 러시아의 세메노프에게 세트스코어 0대2로 졌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 1시에 열린 남자 20km 경구에 출전한 울산 출신 변영준 선수는 1시간 23분 26초의 기록으로 31위에 그쳤습니다. 14살로 우리나라 대표팀 막내인 천상중학교 김수지 선수는 오는 9일 새벽 3시에 여자 10m 플랫폼 다이빙에 출전하며 근대 우정 정진화 선수는 11일 오후 4시 45분부터 경기에 나섭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FA컵 결승 진출을 얻고 다음 달 1일 문수구장에서 경남FC와 격돌합니다. 오늘 축구회관에서 펼쳐진 FA컵 4강 대진 추첨 결과 울산은 경남과 포항은 제주와 준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준결승 진출에만 그쳤던 울산은 이번만큼은 홈에서 경남을 누르고 결승행을 이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최근 바다와 계곡, 수영장 등을 다녀온 뒤 유행성 각 결막염과 급성 출혈성 결막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1000여 명을 표본 감시한 결과 유행성 결막염으로 보고된 환자 수가 평균보다 13%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과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기에 치료할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한약 50% 할인 지원 사업에 올 상반기 동안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79%인 1,8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한의사회가 마련한 이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산모들이 출생 신고 후 할인 증서를 받아 지역 149개 한의원에 제출하면 20만 원 이하의 한약 한 재를 10만 원으로 50% 할인받게 됩니다. 울산지방 구름 많고 후텁한 날씨입니다. 성경 캐스터, 내일부터는 더위가 조금 누그러든다고요? 네, 말복인 내일 울산지방은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차고 습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삼복 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어제만 해도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지만 내일은 30도에 머물겠습니다. 종일 구름도 많이 끼면서 햇살도 그리 강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또 말복이자 동시에 절기상 입추이기도 한데요. 가을과도 이제 가까워진 만큼 당분간의 큰 무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강릉을 제외한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폭염도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 35도, 춘천 3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제주를 제외하고 무척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폭염이 계속 이어지겠고요. 부산과 제주는 30도 안팎으로 많이 덥지 않겠습니다. 영남지방 동해안 지역으로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30도에서 33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남해동부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가 많이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주말에는 한 차례 시원한 비가 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